안녕하세요.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휴가철인가 봐요. 공항이 많이 붐비고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이 미국의 바로 증시 마감 화면입니다. 먼저 나스닥이 1.88 상승을 했어요. S&P가 1.42, 다우가 0.97 상승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더불어서 프랑스 까크 지수가 1.72, 독일 닥스 지수가 1.52, 영국이 1.06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다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자,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제가 선 두 개를 그어놨습니다. 보게 되면 일봉상에 바로 매물대를 그어놨어요. 나스닥이 일봉상 매물대 여기를 돌파했고요. 다음 매물대는 여기에요. 자, 12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면서 저항대를 맞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쯤에서 한 번쯤 돌아보고 되짚어보고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자, 보면 이때쯤에 그죠? 나스닥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36%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정말 큰 낙폭이었습니다.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태에 이은 전세계발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쯤이에요. 이때 세상이 망할 것처럼 전 세계에 100여 개의 외신과 미디어가 있었죠. 그중 95개 대부분이 세상이 망할 것처럼 또는 증시가 붕괴될 것처럼 언급했습니다. 국내 미디어도 마찬가지죠. 참고로 국내 미디어는 해외 외신을 그대로 베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두가 망할 것 같이 다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시장은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강한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빵, 빵, 빵. 그리고 일봉상 지금 매물대를 돌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전 세계 물가 상승률이 9%대, 소비자 CPI 물가 상승률이 9%대라는 건요, 어마무시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미국의 역성장 2분기 연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일단 경제가 역성장,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한다는 거는요, 사실 이거 진짜 어마무시한 10년 동안에 별로 없는 경우예요. 근데 역성장을 2분기 연속했다? 경기 침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엄청난 0.75bp에 0.75, 75bp의 금리 인상을 두 번씩이나 단행했는데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희한한 세상인 거죠. 우리는 바뀐 세상을 이해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생각에 그런 사고방식을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즉, 2% 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보다 남들과는 다른 사고방식과 유연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매크로,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돈, 제가 돈 이야기와 경제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언급드리죠. 이게 리플과 XRP와 블록체인과 코인과 절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쵸?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다 같이 옵니다. 이 세상을 이해해야 크게 조망할 수가 있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동행할 수가 있어요. 경제, 돈, 우리는 돈이나 경제를 배워본 적이 없죠. 그 부분을 이해해야 다음번 넥스트 머니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 바로 브릿지 통화의 중심이 리플과 XRP라는 걸 이미 100번 이상 언급을 드렸죠. 호실적 우려 플러스 우려 감소에 낙관론 상승하고 있다. 아마존 10% 급등했다. 내용을 보니까요. 아마존의 실적이 좋았고요. 그리고 아이폰의 판매량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위험자산 랠리 촉발할 수 있는 상황. 자, 웃기지도 않아요. 원래 언론은 호들갑입니다. 얘네들은 조울증 환자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면 돼요. 좀 올라왔다고. 제가 보기에 나스닥이 반등 나왔던 이 부분은 기술적 반등 흐름입니다.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죠. 대세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선 경제가 실물 경제가 받쳐줘야 된다. 그런데 실물 경제는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과연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조금 있다가 그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가상자산과 리플과 XRP에 투자해야 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크게 돌아보자고요. 자, 다시 보면 그래서 아마존과 애플 증시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아마존은 예상보다 강한 매출 실적을 발표한 후 주가가 10% 급등했다. 애플은 예상보다 좋은 아이폰 판매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3.27 올랐다. 실적 실망스러운 인텔은 8.5% 급락했다. 이제 증시에서도 옥과 석이 가려지면서 실적 좋은 애들만 수급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수도꼭지를 잠갔기 때문에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펀더멘탈 되는 애들만 그동안 눌렸던 애들 위주로 많이 갑니다. 만약에 펀더멘탈 안 되는 애들이 간다. 그럼 바로 급락을 불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섹터의 1등에 펀더멘탈에 대한 분명한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애들에게 장기 동행하시길 바라겠고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이 그 기준점에 있다. 그리고 더불어 리플과 XRP가 제가 강조를 했었죠. 펀더멘탈 무려 900%가 상승했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종결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국제유가는 상승을 했다. 근데 여기 미국 국채금리가 언급이 되거든요. 달러화는 약세다. 이것도 핵심이에요. 달러가 약세가 됐던 게 크게 의미를 갖고요. 미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 국채금리가 하락을 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했다. 이날 2.676로 출발한 10년물 수익률은 2.651로 하락했다. 자, 그래서 금리가 하향 완화가 되면서 자산시장에는 조금 우호적인 부분이다. 근데 그 이면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채권 시장의 판단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향 안정화되는 것도. 자, 핵심은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격이 105.77, 105.8, 106. 자, 고점 대비 많이 좀 하락을 했죠.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왔죠. 그러므로 인해서 반대편에 있는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과 신흥국 통화의 가치가 반등해 나왔습니다. 달러의 가격이 하락을 해야 그 반대편에 다른 흐름이 나온다. 달러가 1개월 동안은 많이 하락했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을 봐도 좀 하락을 했죠. 1년물로 보게 되면 찔끔 하락했다. 3년물로 봐도 더 찔끔 하락했다. 5년물로 보면 정말 찔끔 하락했다. 10년물로 보게 되면 10년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정말 최고점에 있다. 슈팅이 상승이 강하게 나왔다. 그럼 하락이 오죠.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 하락이 나옵니다. 달러가 상승 좀 강하게 초초 강세권에 아직도 있습니다. 얘가 차익 실현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 세상은 지금까지 봤던 흐름과 다른 흐름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돌아볼 게 있어요. 먼저 미 국채금리까지만 보고, 미 국채금리가 10년, 2년, 3년, 5년, 30년물을 다 제외하고 3.01이죠. 다 2%대로 빠그러져 있습니다. 즉 시장금리 10년물이 기준이고 미 국채 2년물은 정책금리의 기준이에요. 미 국채 10년물은 장기 미국의 성장을 반영하죠. 근데 이게 떨어졌다는 거는 시장에서 경기가 안 좋구나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왜? 금리 이꼬르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니까. 근데 최근에 금리가 급등했던 건 경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가서 급등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하향 안정화가 됐다. 시장 금리의 기준. 그래서 충분히 참고해볼 만하다. 그리고 더불어 달러의 가격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왜 이렇게 초강세일까요? 이렇게 미친 듯이 달러를 찍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번에 보는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대변하고 앞으로의 세상을 대변한다. 그리고 바뀐 금융 공식과 돈의 공식과 매크로와 시황을 대변하는 한 장의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예요. 가계부라는 거죠. 근데 연준의 대차 대조표 보게 되면 2008년도 이전에 0.8조 달러였었어요. 2008년도 이후에 미국발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바로 세 차례에 이은 양적 완화로 인해서 4.5조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현재 2022년도 8.8조 달러까지, 그리고 QE의 반대말인 QT를 진행을 하고 있죠. 양적 축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갖죠? 연준이 뭐 했죠? 2008년도 이후에 달러를 찍어가지고, 새로 찍어가지고 뭘 샀어요? 뭘 사줬죠? 미국 금융기관에 있는 은행들에게 있는 국채, 이 국채를 받아온 거예요. 계속 또 새로 국채를 찍고 바로 또 금융기관에게 이게 들어가면 그 국채를 또 받아오는 거죠. 달러를 찍어가지고 금융기관에게 국채, 그리고 하나 더 받아옵니다. MBS. 얘네를 뭐죠? MBS가 주택 모기지 저당 증권이라고 하는 파생 상품이에요. 파생 상품. 완전한 위험 자산이죠. 그쵸? 모기지 저당 주택 담보부 저당 증권. 얘를 갖고 와서 달러를 찍어서 사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달러 돈을 찍어가지고 계속 시중 금융기관에가 뿌렸다고요. 그게 계속 늘어난 거예요. 근데 달러는 초 강세에 있다.
웃기지도 않죠. 그쵸?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다. 그래서 시장에서 보면 4.2조 달러에서 1조 달러도 못 줄이고 1000조도 못 줄이고 다시 8.8조 달러까지 늘어났다. 지금 줄이고 있죠.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많이 못 줄인다. 왜? 경제가 못 받아주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반등 나오는 그 이유? 기술적 반등. 첫 번째, 두 번째 뭐죠? 연준이 실물 경제가 빠그러지니까 이제 긴축이 종료가 될 거야.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어. 자,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 이건? 넥스트 사이클이니까 다음번 부양책. 그때는 이걸 또 줄이다가 엄청난 달러를 또 찍어대겠죠. 그리고 한 번 더 금리 긴축 사이클. 그리고 다시 한 번 금리 인하 사이클. 그때는 통화 시스템에 대한 한계가 봉착하겠죠. 2025년도, 2030년도.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바로 달라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전혀 예전의 공식들이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은 펀더멘탈, 더 중요한 건 중앙은행의 부양책이다. 플러스 정부 재정이다. 재정 정책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어요. 왜? 금리는 통화 정책은 다 뿌려버리는 거고요. 정부 재정을 통해서 미 국채를 사오죠. 정부가 뿌리는 거죠, 다시. 쫙 곳곳에다 뿌리는 겁니다. 자, 이런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리플과 XRP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오면 CBDC와 그런 세상들이 다가오겠죠? 리플 변호사, SEC 위원장, 암호화폐 시장 관할권을 주장한다. 사임해야.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오늘 새벽 트위터를 통해 자본시장에는 시장 무결성을 보호하고 사기 및 조작을 막기 위한 규칙이 있다. 회사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규정에 부합한 암호화폐 시장을 구축하면 사람들도 이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력하지 않는다. 그는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간주하며 SEC가 이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그가 주기에서 사임하도록 단합해야 한다고 트윗했다. 자, 과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인지 관할권을 확대하기 위함인지 어떤 이면의 뜻이 있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트윗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SEC 피어스, 최근 암호화폐 사건들, 규제 명확성 가져올 것. 암호화폐 지지자로 알려진 SEC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명확한 규제의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모든 활동은 정부 규제의 초점과 연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을 얻도록 할 것. 그는 암호화폐 시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규제 당국의 움직임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기존 규제 틀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에서도 이제 암호화폐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적절한 규제의 마련에 도움이 될 것. SEC 피어스 위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지연 문제를 제기해왔다. 자, 긍정적인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리플과 바로 SEC와의 소송, 이 부분이 전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큰 명확한 판과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 참 힘들어요. 그렇죠? 마무리가 좀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상승 분위기, 대기 자금 들어온다 또는 맞은편에 당분간 행보, 전문가 분석 이런 거 필요 없다. 필요 없고 꺼질 때마다 여유장으로 모아간다. 그 이유? 이 시장은 100배 이상 성장하기 때문에 그 당위성에 대해서 최근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그 정보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신다면 그 그림이 보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거는 그냥 믿고 걸어준다. 연준 금리 인상에 비트코인 24,000달러, 이더리움 1,700달러 넘겨 매수세 회복은 글쎄. 금리를 인상했는데 비트코인과 이게 넘어왔어요. 상승을 했다.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고도 남음이 있었다.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70%, 이더리움도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리플이 그나마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하락폭이 작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리플과 XRP 많이 지지부진하죠. 미국의 6월 PCE 물가 6.8% 상승했다. 40년 만에 최대폭 기록 경신이다. 뉴욕 증시 사흘 연속 상승이다. 자, 이게 물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뉴욕 증시는 이제 상승을 했다. 이미 과거에 다 한 달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빠져 있었다. 이제 연준의 스탠스와 연준이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지가 중요하다. 앞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2021년 이후 월간 최고 상승, 리스크 온, 연준 안도랠리. 웃기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월간 최고 상승이래요. 월간 동안 미디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죠? 가장 공포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어요. 망한다. 코인 시장 망할 거야. 주식 시장 망할 거야. 붕괴한다 그랬는데 월간 최고 상승이었어요. 무슨 말이죠?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극단적인 공포가 올 때 미디어를 통해서 수급을 차단시키고 두 번째 수도꼭지를 담갔기 때문에 이미 개인들은 들어올 돈이 없다. 그리고 그들끼리 모아간다. 쩐주들끼리. 그게 코인이건 주식이건 다른 어떤 중요 자산이건 간에 늘 그들은 모아간다. 바닥권에서. 그리고 급등을 하면 개인들한테 일부 넘긴다. 개인은 이때 받아낸다. 다시 또 털린다. 늘 호구의 앞으로의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노역자로 살다가 끝이 납니다. 이게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벗어나기 위해선 명확한 분석에 근거한 여유자금과 장기로서 펀더멘털에 뛰어난 그 부분에 해지를 하면서 끊임없이 동행하는 게 투자의 바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원칙이란 말을 하죠? 그게 끊임없이 전설로 회자됐기 때문에. CBDC와 자율주행차의 미래. 글로벌 초인플레이션. 미국 CBDC 게임 체인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율주행차 올 수밖에 없는 미래죠. 그 세상도 반드시 옵니다. 자율주행차가 대세를 이루면 자, 내연기관차, 화석, 연료, 휘발유와 디젤 엔진의 종식 100%이죠. 이게 오면 공유자동차가 옵니다. 마지막에는 자율주행차. 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프트웨어를 결제할 때 디지털 지갑 안에 많은 것들이 담기겠죠. 그쵸?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CBDC와 NFT와 토큰들이 담기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동 운송수단 모빌리티 초융복합은 필연이다. 그리고 글로벌 초인플레이션 시대 터널에 들어섰다. 디지털 달러 발행 가능성 100%이죠. 이 시장은 올 수밖에 없다. ISO 20021을 통해서 스위프트를 통해서 그쵸? IMF와 월드뱅크와 웨이디비 그리고 리플과 엑센추어와 그리고 글로벌 기득권들 모든 중앙은행들이 현재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 기득권의 뿌리는 같다. 이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